사실 이 기상 예측하는 것도 이제 하나의 연구지만 저는 어, AGI, 제너럴한 AI를 만드는 범용인공지능을 만드는 걸 연구를 하고 있고요. 그거의 하나의 응용으로서 어, 웨더 포어캐스팅을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어, 이제 이상 기후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많이 일어나고 있고 전 세계적으로도 이게 문제고 빈도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상 기후에 의해서 여러 가지 피해도 많이 일어나고 빈도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어, 이 제일 큰 이상 기후에서의 이제 이슈들 중에 뭐 어떻게 보면은 뭐 산불도 있고 그다음에 폭염, 폭우 뭐 여러 가지들이 있는데요. 생각보다 폭우 예측이 되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홍수 피해 예측도 어렵고 폭우 예측들이 어려운데 어, 폭염 같은 경우는 이게 연속적인 상황이라서 이렇게 템퍼레처가 이렇게 좀 컨티뉴어스 베리어블이라서 좀 예측이 가능한 반면에 폭우 같은 경우는 비가 왔다 안 왔다 요걸 맞추는 것도 어렵고 또 아주 국소적으로 비가 내리거나 그런 일들도 많이 일어나고 있어서 예측하는 게 많이 어렵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시는 것처럼 뭐 우리의 많은 소득들이 피해로 인해서 증발이 될 거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통계들도 있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실제로 기후 때문에 이주할 거다라는 뭐 여러 가지 통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 이해하고 대응하는 게 많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전통적으로 이 기상 예측은 뭐 다음과 같은 방식을 이루어지는데요. 왼쪽에 보시면 당연히 자료 수집을 여러 가지 센서들이나 인공위성이나 여러 가지 센서들을 통해서 뭐 레이더나 이런 걸 통해서 수집을 하고요. 그리고 이거를 바로 모델에 넣는 경우도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오른쪽에 있는 관측 자료 전 처리를 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정보를 얻은 것은 어, 전 지구 전체에 다 있는 게 아니라 관측소 근처의 점으로 이렇게 어, 관측이 되기 때문에 이거를 지구 전체에 다 있는 것처럼 재분석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 조금 글자가 안 보이기는 하는데 이 아래 보시면 이제 분석장을 생산합니다. 이게 상당히 오래 걸립니다. 많은 어, 데이터들을 센서 정보들을 모아가지고 이걸 하고요. 그 다음에 물리를 잘 이해하는 수치 모델을 통해서 예측을 합니다. 엄청나게 많은 슈퍼컴퓨터를 이용해서 예측을 합니다. 근데 이것도 이제 돌리는데 시간이 정말 오래 걸리기 때문에 빠르게 예측하는 게 좀 어렵고 비용도 많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단점들이 많이 있고요. 그래서 보시면 사실 일기예보 뭐 맨날 틀리잖아요. 맨날 틀리잖아요. 맨날 틀리고 그런데 어 이거를 연구를 해보면 틀리는 게 더 자연스러운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거 맞추는 게 진짜 어렵더라고요. 진짜 어렵고 되게 어렵고 그리고 정말 이게 아주 갑자기 일어나는 일들은 그 좀 확인하기도 어렵습니다. 그런 것들을 관측하는 것 자체도 상당히 많이 어려워서 어려움이 많습니다. 앞에 있던 전통적인 모델은 사실은 이런 데이터들을 다 처리하고 물리 모델을 돌리고 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바로 뭐 30분 뒤에 1시간 뒤에 급하게 변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대응하기는 많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극복하기 위해서 뭐 당연히 여기 지금 AI 얘기를 하기 위해서 와서 당연할 수 있겠지만 AI를 이용해서 많이 예측을 합니다. 그래서 관측 데이터는 동일하지만 AI 모델을 학습을 해서 기상 예측을 한다. 그리고 한 가지 이제 여기 좀 쓰지는 않았지만 또 많이 연구되고 있는 것은 지금 이 모델을 돌리기 위해서 관측된 것을 전처리하는 과정이 있는데 전처리를 다른 스테이지로 두지 않고 직접 AI 모델이 다 같이 하는 것도 연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잘 되면은 좀 더 강력한 모델들이 많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AI 모델을 이용하면 훨씬 더 잘한다. 그리고 뭐 40초 만에도 한다. 뭐 훨씬 정확하다. 뭐 이게 이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한동안은 그 수치 예측 모델과 AI 모델이 경쟁을 했었었는데요. 이제는 그 경쟁이 끝났습니다. 이제 AI 모델이 그냥 잘합니다. 그냥 잘합니다. 그래서 AI 모델로 어떻게 하면 더 잘할 수 있을까? 아니면 현재 AI 모델이 좀 약한 부분이 무엇인가를 보강해 가는 방향으로 연구가 많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모델 같은 경우는 딥마인드에서 만들었던 그래프캐스트라는 모델이고요. 이건 초창기 모델이라서 이때까지만 해도 수치 예측 모델보다는 못했습니다. 못했는데 그 이후에 많이 발전을 했습니다. 조금 뭐 디테일을 말씀드리자면 그래프 뉴럴 네트워크라는 방법론을 이용해서 일단은 지구를 하나의 그래프로 표현을 한 다음에 각 그래프의 노드에 우리의 지금 기상 베리어블들이 어떻게 관측되는지를 표현을 하고 그래프 위에서 스무딩을 하면서 이걸 처리를 해서 문제 다음 기상을 예측을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하나의 뭐 TPU 하나의 작은 하드웨어 위에서 이거를 1분 만에 예측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되게 많이 효율화되어 있고 성능도 어느 정도 준수하게 나옵니다. 그 뒤로 이제 여기 보시면은 그래프캐스트가 맨 처음에 나왔고 이거는 그래프 뉴럴 네트워크 기반으로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디터미니스틱한 포어캐스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동일한 값을 주면 동일한 예측값이 나오는 이런 모델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기상이라는 것이 사실은 정말 uncertainty가 되게 높잖아요. 똑같은 걸 봐도 다음에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약간 이제 확률적인 모델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요게 조금 이제 젠캐스트가 나올 때 AI 메인 코어 입장에서는 조금 늦기는 했는데 아까 성민혁 교수님이 이제 보여주셨던 많은 모델들이 디퓨전 모델로 사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디퓨전 모델 이제 많이 잘 된다라고 이제 믿고 개발하고 있는 생성 모델이 이제 웨더 포어캐스팅 하는데도 도입이 됐습니다. 그래서 확률적으로 예측하고 디퓨전 모델을 사용해서 훨씬 더 잘 예측하는 모델을 만들었다. 근데 이게 모델들을 개발하다 보면 이런 모델들을 개발할 수 있는 기관이 몇 개 안 되기 때문에 요걸 이제 보통은 다른 인공지능 모델들을 개발할 때는 완벽하게 동일한 조건에서 모델만 업데이트하거나 이런 경우도 되게 많거든요. 정해져 있는 벤치마크 안에서. 근데 여기 이렇게 개발될 때는 뭐 좀 쓰는 변수도 달라지고 여러 가지가 많이 업그레이드가 돼서 딱 이 디퓨전 모델 때문에 이게 좋아졌다 이렇게 보기는 좀 어렵고요. 여러 가지 많은 업데이트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확률적인 모델, 생성 모델로 이제 바뀌어서 열심히 이제 더 개발이 됐고요. 더 잘 되고 있고 그 뒤로 이제 좀 사람들이 연구를 해보니까 수치 예측 모델이랑 AI 모델이랑 장단점이 좀 있었습니다. 장단점이 AI 모델이 빠르고 그리고 좀 단기적으로는 되게 정확하게 하는데요. 좀 장기적으로 예측을 했을 때는 이 모델이 좀 자신이 없다 보니까 대충 뭉개버리면서 예측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단점을 보면서 이게 시뮬레이터나 아니면 수치 예측 모델, 물리 모델을 넣고 그 다음에 원래 AI도 넣고 이걸 두 개를 합쳐서 하이브리드 모델로 만들었더니 예측도 빠르고 그리고 또 샤프하게 만들 수 있다는 게 밝혀져서 이제 뉴럴 GCM이라는 모델이 제안이 됐습니다. 요거를 영상을 요 이미지를 보시면 좀 아실 수 있는데요. 여기가 이제 그라운드 트루스 미래 어떤 한 일기 예측이라고 보시면 상태라고 보시면 요 박스 안에를 잘 비교해 보시면 기존의 AI 모델로 하면은 평균적으로 잘 맞추기 위해서 이렇게 좀 하이 프리퀀시 되게 좀 샤프한 이미지를 만들기보다는 얼추 맞는 부드러운 이미지, 뭉개진 이미지를 예측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근데 이것들을 뉴럴 GCM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샤프하게 요 하이 프리퀀시의 부분 이런 것들을 텍스처들을 훨씬 더 잘 표현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개를 합쳐서 하는 그런 모델들이 이제 개발이 됐다. 요거를 조금 더 여기 실제로 이 모델이 얘기하지는 않았지만 요걸 요즘에 이제 AI 트렌드로 생각한다면은 요걸 에이전트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의 솔버를 하나의 또 툴이나 에이전트로 보고 AI 모델도 있고 해서 이 AI 모델이 원하는 툴들을 활용해서 조금 더 좋은 예측을 하고 그거를 조합해서 다음을 예측하거나 이런 모델로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게 가장 최근에 나온 모델인데요. 이게 이제 FGN이라고 하는 모델인데 펑셔널 제너러티브 네트워크라고 해서 뭐 이미지나 어떤 예측값을 바로 내는 것도 생각할 수 있지만 어떤 펑션을 예측한다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모델이 나오면 여러 가지 모델들이 있고 모델들의 앙상블이 있는데 이 모델들이 또 여러 가지 예측을 확률적으로 해서 얘네들을 다 조합해서 앙상블을 해서 프리딕션을 하면 더 잘 나올 수 있다. 이렇게 해서 불확실성을 많이 모델링을 해서 더 정확하게 예측하는 것들을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확실성이 사실은 모델 자체가 불확실할 때도 많이 있는데요. 이게 실제 관측값이다 보니까 그 인풋 자체도 불확실성이 되게 높습니다. 요거는 제가 이제 웨더 포캐스팅을 연구하기 전에는 AI 안에서는 많이 경험하지 못했던 건데요. 그러니까 X가 되게 불확실한 그 인풋 자체가 불확실한 경우도 많아서 그런 것들을 잘 모델링을 하면 훨씬 더 좋은 모델을 만들고 잘 예측할 수 있다 해서 이게 최근에 나온 모델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파운데이션 모델이 계속 발전해 왔습니다. 이런 걸 활용하면은 단기 예측, 날씨 단기 예측도 잘 되고, 뭐 이거는 잘 되고, 그리고 여러 가지 이제 태풍 같은 경로도 기존의 모델들보다 훨씬 더 잘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젠캐스트 모델로 예측을 한 건데요. 여기 이제 시작점에서 7일 뒤의 것을 예측하라 그러면 언설튼티가 높으니까 여러 파란색으로 트로젝토리를 예측을 합니다. 그러니까 트로젝토리의 디스트리뷰션을 예측을 하는 거죠. 그래서 언설튼티가 높으니까 아주 넓은 지역으로 예측을 하고 요 빨간색이 이제 그라운드 트루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근데 그 주위로 이렇게 컨피던스 인터벌이 있는 언설튼티를 모델링을 하고 날짜가 점점 짧아지면 짧아질수록 요 폭이 점점 줄어들면서 더 이제 언설튼티가 낮아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하루 뒤 예측하는 게 이렇게 될 거고 요거는 일주일 뒤를 예측했을 때 얼마나 다른지를 볼 수 있는데 요 에러 바운드 안에서 그라운드 트루스가 잘 캡처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예측, 뭐 경로 예측 이런 것도 이제 AI가 너무 잘해서 AI로 다 이제 대체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게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수치 예측 모델 기존의 도메인 전문가들이 유지 보수해왔던 이게 유럽 중기 예측소에서 이제 유지하는 모델인데 수치 예측 모델인데 이것을 이제 그래프캐스트 같은 경우는 못했었는데 젠캐스트 이후로 다 이것을 능가하는 AI 모델들을 갖고 있습니다. 계속 개발이 되고 있고 그리고 다른 AI 분야의 파운데이션 모델들처럼 덩치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초반에 이 작은 모델들을 봤을 때는 우리 연구실에서 하나 만들어서 낼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너무 커져가지고 그건 좀 어려울 것 같고 다른 방향으로도 좀 많이 고민을 하고 있고 다른 기관들과 협력도 많이 우려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가 AI라고 하면은 제일 먼저 떠올리는 게 뭐 이게 예측이 어떻게 되고 이런 모델들에 저희는 이제 익숙하지 않고 일반 대중들은 그냥 제일 AI 하면 떠오르는 게 챗GPT잖아요. 그러면 과연 챗GPT는 날씨를 예측할 수 있을까라는 질문에서 그냥 이렇게 한번 던져봤습니다. 여기 요즘 글자가 작아서 잘 안 보이는데요. 이런 뭐 기상 위성 이미지를 주고 이게 언제 사진이다. 이후에 날씨를 한번 예측해 봐라. 라고 하면서 하나의 프롬프트를 더 더했습니다. 외부 데이터를 가져오거나 참조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사실은 우리가 날씨를 물어보면
이걸 안 보고 요즘 에이전트들은 그냥 기상 예보를 검색을 하면 바로 잘 예측을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걸 하지 말라라고 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 예측한 결과를 보면은 여기 글자가 좀 많이 작은데요. 28일부터 3일 사이에 이제 강력한 태풍 폭우가 예상됩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어, 그랬는데 사실은 이때 폭우가 아니라 가장 뭐 되게 심한 폭염이 왔습니다. 사실 이걸 잘 맞추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현재. 그리고 뭐 다른 것도 이렇게 예측을 해보라고 했을 때 사실은 당연한 얘기지만 잘 예측을 하지 못합니다. 뭐 태풍의 경로나 이런 것들을 챗GPT한테 물어보면 사진 물어보고 하면 잘 예측을 하지 못합니다. 물론 다른 예측을 한 결과들이 온라인에 있을 때 그걸 검색해서 대답하는 건 할 수 있지만 이 데이터를 직접 보고 분석을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멀티모달 라지 랭귀지 모델을 만드는 것을 많이 고민하고 저희 연구실에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것 중에 하나는 이건 꼭 어, 웨더 포캐스트에 해당되는 문제는 아닌데요. 과학에서 많이 쓰는 것 중에 하나가 이런 좀 차트 같은 것들을 많이 쓸 텐데 이게 사람들이 자의적으로 선택한 칼라맵에 의해서 그려지는 이미지들이기 때문에 그것을 제대로 이해하는 AI가 아직 완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많이 연구실에서 하고 있습니다. 간단한 얘기로 이제 이거는 생성하라고 하면 뭐 한국 기후 기온 분포를 그려줘 이렇게 얘기를 하면 여기 위에를 빨간색으로 하고 뭐 아래를 파란색으로 해서 사실은 실제 저희가 이제 생각하는 아래가 오히려 더 덥고 위에가 더 시원한 그런 이게 일반적인데 그런 것들을 잘 생성하지도 못하고 또 온도나 이런 글자들도 정확하게 생성하지 못해서 이런 것들도 많이 개선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글씨는 이제 아까 성민혁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요즘 버전에서는 많이 개선되긴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웨더 관련된 파운데이션 모델에서 없는 부분이 무엇이냐면요. 지금 웨더랑 랭귀지를 둘 다 이해를 해서 저희가 원하는 의미의 명령을 했을 때 그거를 처리해주는 모델들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웨더 랭귀지 모델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전 좀 지켜야 될 것 같아서 빨리 넘어가면은 제가 이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이제 파운데이션 분들이 많이 나오고 이런 연구들이 되고 있는데 학계에서는 여전히 이제 AI 하는 분들은 파운데이션 모델 자체를 개발한다기보다 어댑테이션을 해서 좀 다양한 응용에 많이 쓰려고 하는 연구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런 면에서 모델 어댑테이션 하는 좋은 벤치마크나 그런 다운스트림 태스크들이 많이 부족하고요. 그리고 또 이런 모델들을 한국에 좀 특화시켜서 돌리는 것들도 많이 연구가 되면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감사합니다.